네, 안녕하세요. 양봉업자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반도체 포지션은 다 덜어냈다고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마이크론 2배 샀던 거 이제 익절은 뭐 1월 5일에 했고, 그 다음에 속슬로 갈아탔죠. 마이크론에서. 그것도 이번에 익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절을 다 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고요. 이거는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익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다음 글에서 이제 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드린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샌디스크 다시 샀다 하고 현금 비중 20% 유지. 그리고 샌디스크 말고 이제 인텔. 저는 이제 2배로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2배는 하지 마시고 본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2배 레버리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퓨얼리스 이거 이제 원전 그리고 히토류도 엮여 있는 앤데 급등주라 일단 따라는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저 고수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시황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종목들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변곡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누가 봐도 수렴 안에 있죠. 지금 수렴 밖에 있어요. 수렴 일단 위로 뚫었고 지금 딱 어느 변곡점이냐. 이제 여기서 양봉이 나왔고 윗꼬리 달린 캔들 도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음봉이 한 25,500에서 아래로 잠긴다. 예를 들어서 25,500 아래로 잠기면 사실 양, 도지 그리고 캔들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5,500으로 잠긴다는 뜻은 이 돌파 캔들이 구라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25,500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 잘 봐야 되고요. 사실 그거 뭐 마감할지 않을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미스터 마켓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가 마감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눈을 떠봤더니 종가가 25,500 위에서 마감을 해줬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서 과매도에서 과매수를 직행하는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게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직행을 했죠 이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방이 나오죠. 이때 거의 한 2주 동안 랠리가 나왔거든요. 이때 지수 투자 말고 개별주 종목을 투자를 했으면 계속 랠리를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에서 과매수에서 직행을 했죠. 이때 직행을 이날 하고 이때는 하나 둘 2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죽었어요. 그리고 직행을 하니까 눌렸다가 다시 쏘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캔들에서 반도체 비중을 세게 대었던 겁니다. 어차피 올라갈 걸 스토키스틱을 통해서 알았던 거고요. 일단은 오늘 캔들이 중요한 게 만약에 25,500 위에서 25,500 밑으로 만약에 마감을 한다. 그럼 스토캐스틱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과열권을 못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데크 흐름이 나오면서 좀 패턴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500 위에서 계속 마감을 해준다면 일본 캔들이 이제 과매수 직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랠리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과열 직행, 종가상 과열 직행 패턴이 만들어지기를 기도를 해야 되고요. 사실 저는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태운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걸 보면 러셀 지수가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러셀 지수는 먼저 과열권을 직행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때 보시면 11월 25일에 과열 직행을 이날 했건 직행을 성공시키고 나서 쭉 2주 동안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패턴이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이 예상이랑 다른 흐름이 나오면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트레이더죠. 일단 지금은 과열 직행이 확정된 상황이다. 러셀 지수. 그래서 나스닥만 확정을 해주면 푸근할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1차 영상 쭉 보신 분도 아시죠? 1차, 2차, 3차에서는 페이크 나올 거라 하고 눌림 나올 때 반도체 잡아서 이때 다 털었죠. 지금 다 턴 거죠. 반도체를. 그 다음에 이제 눌렸다가 다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나락을 갈 거냐 이 변곡점에 있는데 일단은 사실 S&P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제 기준에서 눈에 띄는 상승 패턴은 없어서 일단 나스닥이랑 러셀 지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3배 ETF를 판 이유는 일단 개별주 수익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반도체 ETF는 매도를 했고요.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SOXX 차트죠. 이걸 보시면 이 흰색 지표 위에 있죠. 흰색 지표를 선행해서 먼저 뚫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기 민감주에 속하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먼저 뚫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스닥과 이제 러셀 지수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상승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속스가
이제 350불 가는 자리까지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속스가 350불까지 갈 때 어느 게 좀 대장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샌디스크가 좀 대장 흐름으로 끌고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작도를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 어느 저점끼리 이은 거냐, 이 저점 그리고 이 저점 이렇게 쫙 있고 이 고점을 이었더니 이 평행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1대1로 확장을 했더니 또 다른 평행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차트가 신기한 게 이거랑 이 점, 이 세 개의 점을 알았는데 그 다음 고점 자리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수행적으로 그렇죠. 차트를 보면. 그러면 지금 자리를 봤을 때는 어떤 자리냐, 지금 1월 6일 그러니까 그저께 장대 양봉 27%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S&P 어제 다 윗꼬리 말고 내렸죠. 근데 샌디스크는 혼자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패턴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조지표를, 제 추세지표 보조지표를 하나 딱 켜서 보면 시가부터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이게 손절폭은 커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돌파를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추세지표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걸 이탈할 때 손절을 한다고 하면 손절폭이 거의 20%대거든요. 20%대여서 적어도 만약에 내가 샌디스크를 여기서 진입을 하고 싶다, 좀 비중을 세게 진입을 하고 싶으면 이 채널, 그러니까 이 채널을 기준으로, 이 채널이 음봉으로 마감을 할 때 손절을 기준으로 잡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좀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비중을 때리고 싶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비중을, 어차피 샌디스크가 좋은 종목이니까 비중을 세게 안 때리고 좀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에서 EPS라고 치면 저희가 실적을 볼 수가 있어요. EPS 추정. 이렇게 보시면 그냥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게 패턴만 이게 움직이는 패턴만 잡주 느낌이지 계속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패턴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속스가 350불 갈 때에는 얘 혼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속스가 350불 가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일단 속스를 믿고 저는 샌디스크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좋게 보는 종목이 인텔이죠. INTC라고 치면 이제 인텔이 뜨는데, INTC 맨 위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얘를 왜 샀냐, 사실 이거를 추세지표를 뚫었다고 사진 않았어요. 이게 뚫은 게 살짝 애매하게 뚫었기 때문에 얘를 뚫어서 샀다기보다는 저는 지우고 다시 작도를 해드릴게요. 이 하락 추세를 뚫어서 관심 깊게 봤습니다. 4월 5일부터 이제 보시면 21년부터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선을 이번 주에 시가부터 뚫었거든요. 시가 일단 이 하락 추세선 위에서 시작을 했고 음봉으로 뺐다가 지금 다시 말아 올리는 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에서. 그럼 여기서 오늘이랑 내일만 마감을 제대로 해주면 이건 상당히 불리시한 캔들이 되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방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상방 가능성이 사실 그냥 이게 전 엘리엇 파동을 안 보긴 하는데 그냥 딱 봐도 1파 오르고 지금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이잖아요. 이러면 꽤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를 뚫은 거기 때문에 세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저항 자리를 보면 딱 맞네요. 한 65불? 장기적으로는 65불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있고요, 인텔은.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사실 얘가 역회된 숄더 패턴을 진짜 그냥 정석으로 만들었어요. 물량 털고 횡보 이렇게 하고 횡보하고 지금 뚫는 과정, 뚫느냐 마느냐 있는데 만약에 뚫는 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역회된 숄더 패턴의 목표치 1대1을 채우러 가겠죠. 일단 중간 과정 자리가 52불, 여기서 몇 프로 오르는 자리죠? 적어도 23% 오르는 자리고, 그 다음에 목표치가 1대1 목표치가 74불입니다. 그럼 아까 그 66이랑 74 뭐 이 정도 부분에서 또 저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를 들어갔고 52불 이 중간 지점 자리, 이 매물대죠. 이 매물대 자리에서는 일단 물량을 좀 덜어줄 생각입니다. 왜냐면 2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그 눌렸다가 다시 갈 때, 뭐 정고점 돌파할 때 비중을 다시 채우거나 해서 74불까지 한번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또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고 우선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인텔을 또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한 기업이잖아요. 인텔이 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받쳐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랑 샌디스크 이렇게 매수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히토류 섹터입니다. 일단 제가 히토류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실 아까 러셀 차트를 제가 봤잖아요. 러셀 차트에서 어떤 패턴이 나왔죠? 이 스토캐스틱 이 지표가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직행하는 패턴이 나와서 제가 러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 어떤 게 괜찮을지 한번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MP라는 얘가 저는 좀 EPS도 괜찮고 밸류에이션 가능한 종목이어서 좀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MP라는 종목이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직행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USAR 얘도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직행을 했고, 그다음에 CRML 얘도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직행. 근데 얘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100%가 올라버렸어요. 5거래일 동안. 그리고 이 에너지 퓨얼스 얘도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직행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히토류에 지금 돈이 세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게 히토류 산업 자체가 시장 파이가 크진 않더라고요. 전체 그 경제 시장 규모가 크진 않은데, 얘네가 생산 차질을 빚었을 때에는 거의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일으킬 만큼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문과여서 막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해봤을 때 일단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반도체로 중국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고, 중국은 히토류로 그거를 견제를 한다. 근데 이제 히토류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이제 PC를 내세웠던 서방 국가들, 얘네들은 이제 히토류를 채굴을 하더라도 정지하는 과정은 다 중국한테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이 공장을 지어서 히토류를 가공을 해오는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미중끼리 패권 다툼을 하면서 히토류가 이제 전략 자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게 MP라는 종목을 미국 국방부에서 지분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이 55불 자리에서 한 이때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25년 7월쯤에 매입을 해버렸고, MP에서. 그리고 한 55에서 60불대에서 미국 기관들도 참여를 해서 지분 매입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점이 애플도 히토류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을 압박을 해서 이 MP라는 기업한테 선금을 지급하게 했더라고요. 선수금.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돈을 그냥 낼 필요는 없는데 먼저 내버린 거죠. 그래서 MP라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저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히토류가 생산 원가가 이제 중국이 그냥 찍어내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많이 퇴출을 됐다고 해요. 단가가 안 맞아서. 근데 미국 정부가 60에서 100%까지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사실 저는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P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잡주들은 막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도 많긴 한데 그냥 좀 잡주처럼 무빙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섹터다, 히토류가.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히토류 관련주들은 좀 이제 변동성이 커서 막 큰 금액을 넣기는 좀 그런데, 막 5천만 원, 막 1억 이렇게 베팅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1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얘네들 보면, 근데 MP는 사실 좀 무빙이 노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트레이딩으로 들고 있는 종목은 이 에너지 퓨얼셀 그리고 CRML 이 두 종목입니다. 그럼 이 두 종목이 이제 매매를 하기가 빡세잖아요. 보시면 이 보조지표 하나만 믿고 그리고 테마 하나만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변동성이 엄청나요. 얘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 동안 35% 올랐고, CRML을 보면 얘는 5거래일 동안 100%가 올라버렸잖아요. 100%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경우는 이제 채널링을 해서 타점을 잡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 퓨얼셀은 미리 작도를 해왔는데, 이 채널은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2점, 2점,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점을 채널링을 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1대1 다 대칭 채널들이거든요. 이렇게 대칭 채널들을 보면 지지 저항이 명확하게 맞아요.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이 세 점끼리만 해서 채널을 만든 건데, 여기서도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저항, 여기서 저항 쫙 나오죠. 그리고 뚫으니까 그 다음 채널 자리 1대1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 자리를 보면 채널의 중심값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0.75 자리를 밴드를 또 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딱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돌파하고 음봉을 여기 위에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양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캔들의 저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방이 나와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소액을 진입을 해봤고요. 지금 운 좋게 시외에서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토리를 투자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공유드린 작도를 기준으로 한번 매매를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CRML은 저점 대비해서 일단 100%가 올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일단 소액을 사본 이유가 일단은 일단 어떤 세 점을 이었냐, 2점, 2점, 2점 이렇게 세 개를 평행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1대1로. 그랬더니 이 저점을 맞출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도 저항이 나오고, 여기서 뚫었다가 지지 나오고 가고, 여기서 비비다가 뚫고 여기서 지지 나오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꼬리 말고 저항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저항 나오고, 여기서 지지 나오고 지지 나오고, 이렇게 경향성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딱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 100%를 넘는 부담스러운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 해당 선을 뚫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롱을 한번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까지 만약에 간다고 치면 지금 시외 기준으로 시외에서 5% 빠지고 있으니까 한 61% 오르는 자리가 나오고요. 사실 이런 종목은 막 배팅을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타점 잡는 용으로 하시는 게 트레이딩용으로 보셔야 되고, 아무튼 히트로 섹터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샌디스크, 반도체 섹터죠. 스토리지 분야,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히토류. 근데 이제 인텔이랑 히토류의 공통점은 트럼프 정부에서 지분을 매입한 섹터다, 종목이다, 섹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하방 안전이 있는 하방 마진, 그러니까 하방이 좀 지지가 튼튼한 애들을 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할 게 없고 일단 나스닥 일봉 마감이 제일 중요해서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